안녕하세요. 오늘 행정사 벌써 4주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각자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제가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써서 좀 제출할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일단 추석 연휴까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전까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학술도서 읽기를 제가 얘기하면서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그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고조선이 아니라 엄청난 동아시아의 제국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학술도서 전문적인 영역, 그 영역을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보통, 또는 평생 내가 그 분야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보통 학술도서를 쓰시는 게 있죠. 자, 오늘은 교과서를 좀 읽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삼국시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요? 학술도서하고 교과서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미 교과서를 부끄럽게도 몇 권을 이제 쓴 사람이다 보니까, 학술도서와 교과서는 일단 뭐가 다릅니까? 독자층이 달라요. 자, 학술도서는 일반인에게 판매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을 오프라인으로 가보시든가 온라인으로 하시든가,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딱 보시고 나서 그냥 인터넷으로 서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 데나 좋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은 대중성이 굉장히 강한 책들이 일단 전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획된 책들, 이른바 이거는 요 시기에는 요 책이 잘 팔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으면 또 이게 전면에 딱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서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을, 여러분 지역에 오프라인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좀 큰데, 그러면 딱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딱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유명한 작가, 그 다음에 유명한 시대를 이렇게 딱 좀 이렇게 관통하는 좀 유행을 타는 서적들이 좀 이게 입구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부동산, 주식, 이제 실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리더십,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차피 또 이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딱 닿는, 지금 이 책상 보이시죠? 평대라고, 평평한데, 평대에 보통 이렇게 책이 누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신간, 좀 따끈따끈한 신간이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학술도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주문을 해서 사야 되고,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고, 또는 학교에 비치가 돼 있어요. 또는 정부에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학술도서를 쓰고 출판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왜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교과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요. 자, 읽어드릴게요. 교과서는 대학생에게, 또는 교과서 또는 교재라고 얘기합니다. 교재는 대학생에게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되는 책이에요. 보통. 자, 법학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2학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1, 2, 행정법 1, 2, 민사소송법 1, 2 이런 식으로요. 또는 교과서가 가장 비싼 전공이 뭡니까? 의대예요. 의과대학 교과서 한 권에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두께도 두껍고 완전 칼라책, 완전 칼라책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 몸을 어떻게 흑백으로 봐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교과서예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한 권이, 만약에 교과서 한 권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의대에서 가르치는 과목하고 미국 다르고 일본 다 그러진 않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자, 한 학기 동안,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과학, 행정학 영역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칠 교재가 교과서인데,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학생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서점에서 유행하는 책들, 그리고 뭐 주식책, 뭐 부동산 책 이런 거는 독자층이 일반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뭐, 요 책은 20대, 요 책은 30대, 요 책은 중년층, 뭐 이런 식으로요. 약간씩 초점이 있긴 하지만,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독자층은 일반이에요. 일반인들이 뭐 서점에서 한번 좀 딱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표지가 그래서 좀 예뻐야 되고, 표지가 멋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그 헤드라인, 신문의 헤드라인 같은 거 좀 눈에 딱 들어가야 되고. 근데 출판사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은요. 근데 이 교과서는 그 저자의 그 글 쓰는 사람의 그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평평한 거 있잖아요. 평평한 논조가 평평해요. 우리 뭐 단행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런 것도 있고, 일부러 뭐 그 저자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는 평평해요. 이게 벌써 달라요, 성격이요. 그리고 주교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한 권만 보통 선정을 해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대학은 교재를 여러 권, 주교재, 부교재를 여러 권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권 또는 두 권입니다. 자, 주교재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읽는 사람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책을 써야만 하고 강의를 해야만 해요. 자, 과목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이제 출판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필요한 책을 여러 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출판사에서 무료로 다 배송을 해줘요. 자, 아니면 물어봐도 됩니다. 정말 처음 강의하시는 분이라면 물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봐야 돼. 읽어봐야 돼요. 자기가 읽어봐야,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싶다, 저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싶다, 이게 있거든요.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지금 배우시는 입장이잖아요. 교과서는 좀 통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정독이라는 개념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훑어서 좀 빠르게 통독하는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학술도서관 좀 읽는 방법이 달라요. 학술도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있고, 내가 빨리 읽고 싶어도 빨리 못 읽어요. 어떤 부분 딱 막히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교과서는 막힘없이 읽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통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보통 교수님들이 쓰시니까, 교수님들이 좀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어요. 그 책에서도 자기가 강점이 있어요. 그럼 그 강점이 조금 더 내용이 깊어요. 조금 내용이 더 깊어요. 아무리 이렇게 평평하게 쓴다고 해도 본인이 강점인 분야가 조금 더 내용이 조금 깊다가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게 보여요, 눈에. 자, 근데 교과서를 여러분이 읽는 입장에서는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나중에 쓰실 때 어차피 교과서의 내용 어차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책 형태로 발간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자책으로 읽는 게 편하다 그러면 전자책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잘못 만약에 내가 선정을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낭패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낭패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왜 교수님, 왜 교과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더 좋은 삶, 좀 더 남들이 볼 때 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봐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고 없건 간에 그건 일단 강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근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게 보통 그래요. 보통 첫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내가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보통 이렇게 계실 거예요. 처음 강의하는데 뭐 부담 없이 하고 뭐 너무 뭐 하지 말고, 이게 나름대로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 이제 첫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대학교 때 어떻게 배웠지? 1번이요. 내가 대학교 때 어떻게 배웠지? 2번. 내가 대학원 때 어떻게 배웠지? 무슨 책으로 공부를 했지?
보통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이때 듣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서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교재를 선택한다든가. 자, 그래서 교과서는 일단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배울 때 좋고 논문 쓰기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층이 대학생이라는 거, 독자가 대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교과서로 만약에 강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좀 초반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일단 강의하는 내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읽어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 읽기는 의외로 여러분이 일단 대학원을 다니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의외로 뭐 어떤 분들은 뭐 논문 쓰고 논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네. 그것도 맞는데 교과서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거는 교과서 이상의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이론을 좀 공부를 해야 돼. 교수님의 이론을 공부해 오래요. 그럼 내가 믿고 보는 자료는 교과서예요. 논문이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자료는 교과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기는 통독인데 이게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학술도서 읽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